긍정확언, 감사일기, 새벽 기상 다 해봤는데 인생이 안 바뀌었다면 그게 정상이거든요. 요즘 자기계발책 한 권쯤은 읽어보셨잖아요. 박 사장님도 매일 아침 감사일기 쓰시고 정 여사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달라진 거 있으세요? 심리학에서 이걸 역방향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제자리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말씀드릴 건데 후반부에 가면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거든요. 자기계발 시장이 해마다 수십억 달러씩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노동통계국이 2024년에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요. 창업한 기업의 65.3%가 10년 안에 문을 닫아요. 성공 사례가 넘쳐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절반도 훨씬 넘는 사람이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생존자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에이브러햄 월드라는 통계학자 이야기가 딱 맞아요. 전쟁 중에 돌아온 폭격기만 보고 거기 총탄 자국이 난 부분을 수리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월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를 봐야 합니다. 돌아온 비행기는 그 부위를 맞고도 살아남은 거고 진짜 치명적인 부분은 돌아오지 못한 비행기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공한 사람 이야기도 똑같아요. 살아남은 사람만 무대 위에 서거든요. 실제로 워런 버핏도 2023년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58년간 버크셔를 경영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약 12개의 정말 좋은 결정 덕분이었다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저 그랬대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도 진짜 성공한 결정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생존자 편향보다 더 무서운 게 있거든요. 진짜 함정은 따로 있어요. 노력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국의 철학자 앨런 와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 위에 뜨려고 발버둥 치면 가라앉고 가라앉으려고 몸을 맡기면 뜬다. 이걸 역방향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더 행복해지려고 애쓰는 순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제자리인 현상이에요. 실제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버드대 데니얼 웨그너 교수가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사람들한테 흰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머릿속에 흰 곰만 가득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그 생각이 오히려 더 강해지는 현상. 이걸 아이러닉 프로세스 이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더 생각나는 원리예요. 박 사장님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제발 잠들어야 해 하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거든요. 긴장 풀려고 긴장하지 말자 되뇌면 오히려 몸이 더 굳어지고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노력의 방향이 거꾸로인 거예요. 마크 맨선슨이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했어요. 더 긍정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 경험이며 부정적 경험을 수용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 경험이다. 감사일기 쓰면서 나는 행복해야 해 라고 다짐하는 그 순간 사실은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를 반복 학습시키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다음 파트에서 연결되는데요. 그 전에 더 무서운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역방향 법칙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막는 게 있거든요. 바로 75%가 빠지는 함정이에요. 1951년에 솔로몬 애쉬라는 심리학자가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화면에 선 3개를 보여주고 이 중에서 왼쪽 선이랑 길이가 같은 걸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초등학생도 맞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실험실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전부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참가자의 75%가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틀린 답을 따라갔어요. 전체 시행 평균으로 보면 동조율이 37%였거든요. 답을 알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이게 선분길이 문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에 관한 결정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남들이 부동산 한다니까 나도 부동산. 남들이 주식 한다니까 나도 주식. 남들이 자기계발서 읽으니까 나도 자기계발서. 내가 진짜 원해서가 아니라 주변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동조 편향이라고 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심리적 함정이에요. 실제로 정 여사님 사례를 보면요. 동창 모임에서 다들 프랜차이즈 투자가 대박이라고 했거든요. 다 같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분위기였는데 정 여사님만 나는 안 할게 라고 했어요. 결과요?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모임에서 눈치를 받고 한동안 연락도 뜸해졌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프랜차이즈가 줄줄이 문을 닫았어요. 같이 투자했던 동창들은 수천만 원씩 날렸는데 정 여사님만 멀쩡했던 거예요. 결국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애쉬 실험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다른 답을 냈을 때 동조율이 5에서 10% 수준으로 급락했어요. 75%가 따라가던 게 단 한 사람의 다른 목소리만으로 확 깨지는 거예요.
정 여사님이 바로 그 한 명이었던 거예요.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나머지가 정신을 차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발상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역발상을 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거든요.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 데이터가 있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원하는 걸 이루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기분이 쭉 이어질 거라고 믿는 거니까요. 근데 1978년에 심리학자 브린먼이 소름 돋는 연구를 하나 발표했거든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오랫동안 추적한 거예요. 인생이 바뀔 만큼 큰 돈이 생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행복했겠죠. 근데 18개월 뒤에 다시 측정했더니 복권 당첨자들의 행복 수준이 일반인과 차이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기쁨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반대쪽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거든요. 하반신 마비 환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 수준이 평균으로 회복되더라고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쾌락적 트레드밀이라고 불러요. 러닝머신 위에서 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제자리잖아요. 실제로 미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1940년부터 1990년까지 3배 넘게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행복해졌을까요? 평균 행복 점수가 7.5에서 7.2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돈이 3배로 늘었는데 행복은 줄어든 거예요. 실제로 박 사장님 사례를 보면요. 과장 때는 부장만 달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장 되니까 어느새 임원이 목표더라고요. 임원 되면 이번엔 대표가 목표예요. 도착하는 날이 없어요. 러닝머신이 그 순간 속도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는 바로 그 순간에 원하던 걸 손에 쥐었는데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더 높은 곳이 자동으로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진짜 작동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심리학에서 딱 3가지를 찾아냈거든요. 수십 년 연구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거예요. 1985년에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라는 심리학자가 자기결정 이론을 발표했어요. 사람이 진짜로 움직이는 동기는 돈이나 인정 같은 외적 보상이 아니라 딱 3가지 심리적 조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 이걸 잘할 수 있다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이 3가지가 채워지면 보상이 없어도 사람은 계속하거든요. 교육 현장이든 직장이든 문화권이 달라도 결과가 같았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앞에서 나온 사람들을 다시 보세요. 워런 버핏은 58년간 투자를 했는데 진짜 좋은 결정은 12개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돈이 아니라 투자라는 행위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자율성과 유능감이 돈보다 먼저였던 거거든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1985년에 쫓겨났는데 넥스트와 픽사를 만들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마크 맨슨이에요. 2008년에 투자은행 직장을 3주 만에 그만뒀어요. 안정적인 월급을 버리고 블로그를 쓰기 시작했는데 초기 18개월 동안 수입이 월 $500였어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그걸 18개월이나 버텼어요. 왜 가능했을까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자기 방식으로 쓰고 있었으니까요. 자율성과 유능감이 형편없는 조건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야 해요. 어떻게 성공하지가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는가? 이 질문에 돈 때문에라고 답한다면 돈이 사라지는 순간 동기도 같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재미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으니까라면 조건이 나빠져도 계속하게 되거든요. 감사일기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어려운 조건이에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스스로 고르는 것. 이게 수십 년간 심리학이 찾아낸 유일한 답이에요. 정리해보면요. 자기계발 조언이 안 통한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생존자 편향이 성공한 극소수만 보여줬고, 역방향 법칙이 노력할수록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동조 편향이 남들 따라가게 했고, 쾌락적 트레드밀이 성공해도 제자리로 돌려놨거든요. 이 4가지 심리적 함정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간 검증된 진짜 조건은 딱 3가지였어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성공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남들보다 잘 보이고 싶어서라면 그건 동조 편향의 연장선이거든요. 남들 기준에 맞추려는 러닝머신 위에 아직 서 있는 거예요. 이 답이 바뀌는 순간이 진짜 시작점이에요. 오늘 나온 4가지 함정 중에서 가장 크게 공감된 게 뭔지 댓글에 번호만 남겨주십시오. 1번 생존자 편향, 2번 역방향 법칙, 3번 동조 편향, 4번 쾌락적 트레드밀. 그 번호 하나가 지금 나를 가장 붙잡고 있는 함정이에요.